안녕하세요. 콧바람투어 사장 김민호입니다. 광주에 최근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서울의 삼청동, 부산의 감촌 문화마을이 있다면 광주에는 바로 동명동이 있다. 동명동이 과연 수많은 관광객들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직접 두 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색적인 카페들과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모여 최근 광주에서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동명동, 정말 광주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동명동 자주 오세요? 이쪽이 뭔가 바뀌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문화거리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동명동에 과연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지 콧바람 투어 사장인 제가 직접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뭐야? 엄청 귀엽다, 입구가. 일본의 약간 그런 작은 라멘 가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카페인데요. 차고와 보일러실이었던 이 공간은 지난 1월 동명동을 대표하는 이색적인 카페로 재탄생됐습니다. 소품 하나하나마다 한국화 허가인 사장님의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쪽에다 가게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많이 말렸죠. 왜냐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차라리 많아버리니까 좀 하고 싶었어요, 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면은 좀 더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 커피보다 제일 눈길이 갔던 게 바로 이 컵홀더인데요. 여기 보시면 문구가 써 있어요. 이게 그냥 프린팅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장님이 잉크를 이용해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글씨도 직접 쓰신 거라고 하는데, 한국화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에 하나뿐인 컵홀더. 마시는 커피에 컵홀더 작품까지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명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뜨거운 젊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평균 27살의 청년 5명이 모여 하나하나 직접 만든 게스트하우스.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 또 외국 작가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들 출장 올 때 그때 이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명동 하면 역시 편안하고 한적한 여유로움을 빼놓을 수 없겠죠. 혼자 조용히 동명동에 놀러와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제가 촬영인 줄도 모르고 완전 이 자리에서 100페이지를 읽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낯설고 어려워했던 미술작품, 소규모 공연들까지 동명동에서는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가게마다 다른 독특한 인테리어까지. 동명동에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소소하게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좀 군데군데 숨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동명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동명동이 살아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개관을 앞둔 아시아 문화전당 때문인데요.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구도심. 그 중에서도 동명동이 특별한 이유를 찾기 위해 그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야산 구릉지였던 동명동에 일본인들이 과수원과 원예농원을 만들면서 자연스레 일본 주택이 들어서고 동네가 형성됐는데요. 1912년 그 당시 이곳에 교도소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동 거기 자리가 교도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도소 죄수들이 여기 지금 농장들 옆에 지산동 여기가 농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장에 와서 죄수들 일을 시키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농장다리다. 복역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주민들과 몰래 농작물과 담배를 밀거래하기도 했답니다.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동명동은 도심에서 가까운 고급 주택가로 광주를 대표하는 부자 동네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도 동명동 골목길을 걷다 보면 으리으리한 대저택들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동명동에는 뭔가 서양과 동양이 조화된 느낌이에요. 약간 서양식 건물도 있는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 정말 완전 동양적인 그런 한옥집도 있고 좀 주택가에 카페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약간 서울로 치면 약간 청담동이나 뭐 그런 기분? 2000년대 중반 동명동엔 하나둘씩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낸 자녀들을 기다릴 장소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와, 학원 진짜 많다. 여기 동명동이 시내도 가깝고 예전에는 땅값도 쌌고 또 여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뭐 유흥시설이 들어설 일도 없고 또 학군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원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전남도청 이전 이후 쇠퇴하는 듯 했지만 최근 각양각색의 매력들이 모여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고 활기찬 동네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명동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심 일대가 주거의 역할에서 새로운 어떤 트렌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모델로 바뀌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영감을 좀 받거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중심지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고 또 낭만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감수성이 있는 이런 동명동 일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동명동 앞으로 광주의 핫플레이스 대표 관광지가 되기에 충분하겠더라고요. 100년의 역사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까지 더해져 그 매력과 힘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앞으로 동명동이 가진 다양한 매력들 여러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